70대의 손주 학원비 보내면서 명품 가방 사는 며느리를 보신 적 있나요? 한순간을 참지 못하면 며느리와 평생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학원비 때문에 검진도 못 가면서 며느리 소비까지 눈치 봐야 하는 시어머니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연금 95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손주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손주 학원비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 두 군데 합쳐서 한 달에 35만 원입니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입니다. 명절 때도 잘 챙겨주고 가끔 전화도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어제 아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소파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까만색 가죽 가방.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그 브랜드는 압니다. 백화점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그 가방입니다. 가격이 몇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가방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저는 물잔을 받아들고 가방을 힐끗 봤습니다. 저기, 저 가방 새로 샀어? 며느리가 가방을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예쁘죠? 손으로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응, 예쁘네. 며느리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짜 오래 고민했어요. 그런데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이거 사면 오래오래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지난달에 며느리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생활비가 빠듯해요. 마트만 가도 장바구니 가격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비는 내가 계속 보낼게 라고 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이라고 했었습니다. 덕분에 애가 학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라, 지난달에 생활비 빠듯하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샀어? 며느리가 가방을 천천히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보너스 받아서요. 아, 보너스 받았구나.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저축 좀 하지.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대학 갈 때까지 모아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가 가방을 확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건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일은 아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말을 자르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이 학원비 주신다고 해서 제 소비까지 간섭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1년 내내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다니는데 가방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볼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뭔데요?
며느리가 되물었습니다. 생활비 빠듯하다고 해서 걱정돼서 한 말이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게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사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꽤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인데. 손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 왔어. 손주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학원비를 보내는 겁니다. 손주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목말라요. 저도 냉장고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엄마가 치킨 시킨대요. 손주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또 배달 음식? 지난주에도 배달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장 좀 봐야 해서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뒷모습이 뻣뻣했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정말 반찬다운 반찬이 없었습니다. 애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배달 음식만 먹이면 영양이 부족할 텐데. 손주가 제 옆에 왔습니다. 할머니, 나 숙제 봐줘요. 그래, 할머니가 봐줄게. 손주와 함께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보면서도 계속 냉장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1시간쯤 후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숙제 다 했어? 아니요, 조금 남았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봤습니다. 과일 몇 개, 빵, 우유, 반찬 재료는 없었습니다. 장 봤어? 네, 필요한 것만요. 며느리가 냉장고에 물건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반찬이 하나도 없네. 저녁은 뭐 해줄 거야?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하러 싱크대로 갔습니다. 배달 음식 시킬 거예요. 배달 음식만 먹이면 안 되잖아. 애가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크는데. 며느리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입술도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애 아침 챙기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7시 넘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애 씻기고 숙제 봐주고 그러면 밤 10시예요. 거기서 반찬까지 만들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도 영양 따져서 나와요. 샐러드도 있고 단백질 도시락도 있고. 그리고 며느리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배달 음식 시키는 게 재료 사고 시간 들이는 것보다 더 싸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왜 자꾸.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시간 많으시죠.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반찬도 만들 수 있죠. 근데 저는 달라요. 회사 일, 애 키우기, 집안일 다 혼자 해야 해요.
남편은 야근 많아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요. 눈가가 더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손주 걱정되는 건 알아요. 저도 엄마니까 알아요. 근데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시간 있으시면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 집 반찬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며느리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갈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요? 응. 현관으로 나가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기계적인 인사였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 제 소비까지 간섭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 떨리던 목소리, 붉어지던 눈가,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손주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생활비 빠듯하다면서 명품 사는 것도 이상하고 배달 음식만 먹이는 것도 걱정돼서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이 2자릿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학원비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도 다 썼고요. 다음 주면 연금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또 생활비 쓰고 학원비 보내면 남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검진 받으러 오라고요. 작년에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서 꼭 검사 받으라고 했습니다. 검진비가 15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바빠서 이번 달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러면 다음 달엔 꼭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원비 보내고 나면 또 돈이 모자랄 테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집어들며 했던 말, 차갑게 저를 보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제 통장 잔액, 2자릿수.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야라고 썼습니다. 그러고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오늘 미안해? 내가 말을 좀 잘못했어? 아니면 손주 걱정돼서 그랬어?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야라는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문자함을 닫았습니다. 통장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잔액을 봤습니다. 다음 달 학원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음 달에도 학원비를 보내야 하나. 며느리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제가 학원비를 보내면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면 또 부담스러워 할까요? 제 소비까지 간섭하신다고 했으니 학원비도 이제 부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 보내면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엔 어떻게 하지? 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서 보낸 그 학원비가 손주의 입을 통해 가난이라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히게 될 줄은요. 다음 이야기, 손주가 제 용돈을 거절한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